안녕하세요. 5학년 어린이 여러분. 벌써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생각 그물로 이제 날씨와 우리 생활을 정리해 보고요.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관찰 36, 37쪽에 날씨와 우리 생활을 생각 그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험 관찰 85쪽을 보시면 생각금을 붙인 딱지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단원의)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습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학습했었습니다. 이 습도는 건습구, 습도계로 습도를 측정했었는데요. 특히 이 건습구 습도계는 습구 온도를 측정하는 습구 온도계를 따로 우리가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 온도계에다가 젖은 헝겊을 감쌌었죠. 그러니까 헝겊을 감싼 다음에 끝부분을 이제 적셨었는데 여기에서 물이 증발하는 정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습도를 측정했었습니다. 즉 공기가 건조할수록 젖은 헝겊이 더 빨리 말랐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공기가 습할수록 잘 안 말라서 이 습도표 상의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선생님이 장마철에 촬영했던 영상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습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먼저 습도가 높을 때, 장마철 생각하시면 쉽죠. 음식물이 부패하기가 쉽고 곰팡이도 잘 생기고 그리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서 굉장히 부모님께서 힘들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대로 습도가 낮을 때, 바로 이 가을철, 겨울철, 환절기 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기에 걸리기 쉽고 또 산불이 발생하기도 쉽다는 점을 학습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같이 익혔었죠.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높일 수 있고 여름철에는 실내에 마른 숯을 놓아서 습도를 낮추거나 또는 실내에 식물을 키움으로써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이슬, 안개, 그리고 구름 발생 실험을 통해서 이슬과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요. 먼저 이슬은 우리가 직기병 표면에 생기는 이 물방울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밤에 차가워진 나뭇가지나 풀잎 등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한 모습인데 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바로 이 풀잎 표면, 물체 표면에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안개 발생 실험도 같이 해봤었죠. 우리 그 얼음 올려놔가지고 생기는 그 모습들 봤었는데 밤에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차가워지면 이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을 해서 생겨나는데 지표면 근처에 떠 있는 모습, 뭔가 이 안개가 깔려 있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리게 이 지표면 근처에 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 발생 실험도 우리가 했었죠. 우리 페트병 안에다가 액정 온도계 넣고 이제 공기 주입마개로 공기 넣어가지고 실험했었던 뻥 했었던 그 실험 기억하실 겁니다. 구름은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거나 얼음 알갱이로 변하는데요. 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바로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아주 큰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수증기가 응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바람과 기압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공기가 무거운 것이 고기압이었죠. 그리고 가벼운 것이 저기압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이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했었는데 우리가 물과 모래를 똑같이 가열해서 실험했던 거 기억하시죠? 물은 모래보다 천천히 데워져서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므로 물 위의 공기는 고기압, 모래 위의 공기는 저기압이 됩니다. 이때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향연기가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계절별 날씨와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 이동해오는 이 공기 덩어리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날씨가 뚜렷한 편이죠. 근데 이 날씨는
결국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동해오는 공기 덩어리의 영향으로 계절별 날씨가 달라진다는 것을 학습했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의 영향으로 이 봄, 가을 날씨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이동해 와서 좀 무덥고 뭔가 좀 끈적끈적한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의 영향으로 좀 춥고 또 여러분들 살이 많이 트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이 날씨와 관련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 지역에서 이동해오는 공기 덩어리의 영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8, 39쪽에 나와 있는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실에 설치한 건습구 습도계의 온도가 다음과 같을 때 습도표를 이용해서 교실의 습도를 구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표는 참고로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구 온도를 보시고 습구 온도와의 차를 잘 찾아주시면 바로 습도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건구 온도는 23도입니다. 그런데 습구 온도는 16도이기 때문에 23도에서 16도를 빼시면 얼마입니까? 바로 7이죠. 그래서 우리는 23도에서 온도 차이가 7만큼 차이가 난다 해서 바로 48%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습도가 이제 좀 정상적인 습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습도표를 이용해서 습도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구 온도, 즉 헝겊을 감싸지 않은 온도계를 세로줄에서 먼저 찾아서 표시를 하신 다음에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를 구해서, 즉 습구 온도가 이 헝겊을 감싼 온도계였죠. 가로줄에서 찾아 표시를 해서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현재 습도를 나타낸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나타난 현상과 가장 비슷한 원리로 자연 현상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았더니 차가운 음료수가 담긴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죠? 우리 물체 표면에 생기는 것. 바로 이슬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슬 발생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슬 발생은요, 차가운 음료수가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은 이 차가워진 나뭇가지나 풀잎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하는 이슬과 동일한 원리로 생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았더니 비, 눈, 기압, 바람, 습도, 이슬, 안개 모두 우리가 3단원에서 학습한 내용들이네요. 1번입니다. 밤에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해 작은 물방울로 떠 있는 것. 이거 기억하시죠? 밤에 그리고 깔려있는 맞습니다. 바로 안개입니다. 안개 기억해 주세요. 2번입니다. 구름 속 작은 물방울이 합쳐지면서 무거워져 떨어지거나 크기가 커진 얼음 안개가 무거워져 떨어지면서 녹은 것입니다. 얼음이 녹았습니다. 물이죠. 바로 비가 되겠죠. 3번입니다. 공기의 무게로 생기는 누르는 힘. 이걸 우리는 기압이라고 했었죠. 자,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안개, 구름, 우리 공통점과 차이점 다 기억하시죠? 공통점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차이점은 이슬은 물체 표면에 맺힌 것, 안개는 쫙 깔려있죠? 지표면 근처에 떠있고 구름은 하늘 높이 떠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바닷가에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있죠. 육지 위에 그 공기 그리고 바다 위에 공기의 이 온도와 기압을 각각 비교해서 더 높은 곳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다에서 우리가 육지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했었죠. 이때 이 해풍이 불려면 바람이 부는 이 방향이 고기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고기압이면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지와 바다 중에 공기가 온도가 좀 더 높은 곳은 바로 육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저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은 바로 바다 위라고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해드리자면 우리 육풍과 해풍 기억하시죠? 바닷가에서는 낮과 밤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는데 낮에는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육지는 바다보다 기압이 낮아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죠. 반면에 밤에는 육지가 빨리 식어버립니다.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분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간은 차갑고 습한 성질을 지닌대요. 근데 간은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공기 덩어리죠.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2번. 나는 따뜻하고 습한 성질을 지닌다. 나는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한 건 맞지만 대륙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요. 건조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2번도 틀렸네요. 다음 3번. 나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추워진다. 봄, 가을은 상대적으로 지니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다는 차갑고 습한 성질을 지닌다. 남쪽에서 불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번 살펴볼 건데 다는 주로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제일 먼저 간은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공기 덩어리인데 북서쪽 대륙에서 이동해 오는 공기 덩어리죠. 그래서 북쪽의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차갑고요. 대륙에서 불어오는 이 건조한 바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공기 덩어리인데 남서쪽 대륙에서 이동해 오기 때문에 따뜻하면서도 건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는 여름철에 남동쪽에서 바다에서 이동해 오는 공기 덩어리인데요. 남쪽 따뜻하죠? 바다 습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입니다. 맑은 날과 비 내리는 날 가운데 어떤 날에 영화관의 손님 수가 더 많을지 친구들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의견을 정한 까닭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비 내리는 날에 영화관에 손님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했더니 맑은 날에는 나들이나 운동 등 야외 활동을 하기 좋기 때문에 영화관을 잘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맑은 날에 영화관 손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사람들은 비 내리는 날에는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집에서 노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도 별로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씨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꼭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기타 답안 쪽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날씨와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그날의 또 기분과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활 속의 경험들을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원 학습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 다음 단원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